은퇴는 과연 끝이 아니라 시작일까? 1. 은퇴 후 소득은 어떻게 될까? 현실은 뚝 떨어진다. 2차 베이비 부머는 부모 세대만큼 공무원이나 정규직이 많지 않았고 비정규직이나 자영업 경험 비중이 더 높습니다. 이 말은 곧 국민연금 수령액이 적거나 아예 연금 자체가 없는 경우도 많다는 뜻입니다. 실제 국민연금공단 통계에 따르면 2024년 현재 60대의 평균 연금 수령액은 약 60만 원대입니다. 이 돈으로는 기본적인 생활조차 어렵죠. 그리고 퇴직 후 다시 일하려 해도 나이와 경력 단절로 재취업은 대부분 단순 노무직이나 일용직에 한정됩니다. 결국 이들은 월급은 끊기고 물가는 오르고 고정 비용은 줄지 않는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겁니다. 2. 사례 1. 30년 직장 생활했는데도 연금은 고작 45만 원이 끝. 서울 강서구에 사는 67세 김모 씨는 한 대기업 협력업체에서 30년을 근무했습니다. 정규직이 아닌 계약직으로 계속 연장되며 이랬기에 국민연금 납입 기간도 불안정했습니다. 나는 정말 일만 했어요. 그런데 퇴직하니까 아무것도 없네요. 월 연금 45만 원, 아내랑 둘이 살기도 빠듯해요. 택배 일이라도 해보려 했는데 무릎이 안 따라줘요. 김 씨 부부는 현재 월 100만 원으로 버티는 중이며 아들이 용돈을 주지 않으면 병원 가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3. 사례 2. 퇴직 후 카페 차렸다가 1년 만에 폐업, 빚만 남았어요. 경기도 수원에 사는 62세 박 모 씨는 퇴직 직후 퇴직금 1억 원으로 소자본 창업에 도전했습니다. 카페 하면 괜찮겠다 싶었죠. 요즘 분위기 좋잖아요.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건물 임대료와 인건비, 원두값이 급등했고 근처 대형 프랜차이즈가 들어서자 매출은 곤두박질 쳤습니다. 결국 박 씨는 1년 만에 문을 닫고 퇴직금은 다 날리고 빚만 3천만 원 남았습니다. 지금은 지인 소개로 택시를 몰며 하루하루 생활비를 벌고 있습니다. 4. 사례 3. 아직 60인데 어디서도 받아주는 곳이 없어요. 인천에 사는 61세 정 모 씨는 한때 잘나가는 영업팀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이후 구조조정 대상이 되었고 퇴직 후 구직 사이트에 수십 번 이력서를 넣어봤지만 연락이 없습니다. 면접 한번 보기 정말 어렵더라고요. 그나마 연락 오면 하루 10시간 서 있는 마트 시식 알바 또는 건설 현장 일용직뿐이에요. 솔직히 저도 아직 할 수 있는 일이 많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갑자기 벽을 마주할 줄 몰랐어요. 정 씨는 현재 매달 80만 원의 국민연금 외에 수입이 없어 저축을 까먹는 중이며 이러다 몇 년 안에 완전히 바닥날까 봐 두렵다고 말합니다. 5. 왜 2차 베이비 부머의 은퇴가 더 위험한가? 출산율 하락으로 자녀 부양 기대도 어려움. 12명뿐인 자녀는 부모 부양 여력도 없고 본인도 힘든 세대임. 부동산으로 자산 형성한 1차 세대와 달리 이미 오른 가격에 진입한 세대. 전세 대출, 주택담보대출 부담까지 떠안은 은퇴자도 다수. 공공일자리 복지 시스템은 수요보다 부족. 950만 명이 한꺼번에 몰려오면 국가도 감당하기 어려움. 6. 이제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 연금 외 소득원 확보는 필수. 소액 창업, 유튜브 블로그 등 디지털 수익화, 재택 근로 탐색도 고려해야 합니다. 은퇴는 더 이상 일 안 하는 삶이 아닙니다. 은퇴 전 반드시 고정지출 구조조정. 차량, 보험, 외식비 등 불필요한 소비 항목 줄이기. 은퇴 후에도 돈이 더 나가는 구조라면 바로 적자로 연결됩니다. 주거와 건강, 돌봄의 3대 리스크 대비. 주택연금, 장기요양보험, 지역 커뮤니티와의 연결 등. 막연한 가족 의존은 이제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마무리하며 2차 베이비 부머는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치열하게 살았지만 정작 은퇴 후에는 가장 큰 위기를 맞이한 세대입니다. 우리는 이 거대한 은퇴 쓰나미를 막을 수는 없지만 지금부터 철저히 대비한다면 최소한 휩쓸리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당신이 바로 그 주인공입니다. 지금이 바로 준비해야 할 시간입니다. 950만이 한꺼번에 은퇴한다면 대한민국 경제를 뒤흔들 2차 베이비 부머의 충격적 현실 전문가 분석. 서론 대한민국의 구조 자체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2024년을 기점으로
1968년생부터 1974년생, 이른바 2차 베이비 부머 세대가 본격적으로 은퇴 시기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이 세대는 인구 약 950만 명, 전체 인구의 약 18%를 차지할 정도로 거대한 규모입니다. 사회적, 경제적 측면에서 이들의 은퇴는 단순한 개인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 위기로 연결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이들이 은퇴를 맞이하며 동시에 소득 절벽이라는 함정에 빠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퇴직 후에는 안정적인 소득원이 없는 채로 은퇴 생활을 시작해야 하는 인구가 급증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 현상은 개인의 생활 수준 하락을 넘어 국가의 소비 기반 위축과 내수 침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1. 은퇴 후 소득 절벽은 구조적 문제. 2차 베이비 부머는 1차 세대보다 연금 수령액이 적습니다. 이유는 명확합니다.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짧거나 불규칙, 공무원 대기업 정규직 비율이 낮음, IMF 이후 비정규직, 자영업 경험이 많음.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자료에 따르면 이들의 예상 연금 수령액은 월 평균 4,060만 원 수준입니다. 반면 통계청이 발표한 은퇴 후 평균 필요 생활비는 150만 200만 원 이상. 이 차이는 노후 파산 또는 생계 빈곤으로 직결됩니다. 2. 사례 분석을 통한 실태 파악. 사례 1. 30년 직장생활 후 남은 건 45만 원의 연금. 서울에서 직장생활을 한 김모 씨 67세는 계약직으로 30년을 근무했지만 퇴직 후 연금은 고작 45만 원. 퇴직금을 생활비로 다 사용한 후 지금은 생활보호 대상 신청을 고려 중입니다. 시사점 국민연금이 은퇴 소득을 충분히 보장하지 못할 경우 퇴직 직후 곧바로 빈곤에 진입할 수 있음. 사례 2. 퇴직 후 창업했다가 전 재산 손실. 경기도의 박모 씨 62세는 퇴직금 1억으로 카페를 열었지만 1년 만에 적자 누적, 폐업 후 3천만 원의 빚을 지게 됨. 현재는 대리운전 등으로 근근히 생활 중. 시사점 창업은 준비 없는 경우 퇴직금 전액을 날릴 위험이 있으며 은퇴자에게는 회복이 어려운 치명타가 될 수 있음. 사례 3. 재취업을 꿈꿨지만 기회는 없었다. 영업관리직 출신정 모 씨 61세는 수십 개의 이력서를 냈지만 대부분 나이 제한 또는 실질 채용 거부. 결국 식당 주방 보조, 경비, 마트 시식 등 일용직 외에는 선택지가 없음. 시사점 한국의 노동시장 구조는 고령자 친화적이지 않으며 경력 단절 이후 재진입이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움. 3. 2차 베이비 부머가 처한 구조적 리스크. 다음과 같은 구조적 요소들이 2차 베이비 부머의 은퇴를 더욱 위험하게 만듭니다. 낮은 연금 보장률. 국민연금공단 발표에 따르면 노후소득 대체율은 약 25%에 불과합니다. 즉, 직장생활 시기 소득의 14도 안 되는 연금을 받는다는 의미입니다. 자산 형성 기회 감소. 이 세대는 부동산 상승기에 늦게 진입했거나 대출 부담이 큰 채로 집을 마련한 경우가 많습니다. 자산 증식보다 부채와 금리 리스크에 노출돼 있습니다. 자녀 부양 기대 약화. 부양가족 구조가 해체되며 노부모가 자녀에게 기대하기 어려운 시대입니다. 자녀도 본인의 생계 유지로 벅차기 때문에 은퇴자의 경제적 독립은 필수입니다. 4. 정책적 개인적 대응 방안. 1. 개인의 대응 전략. 다중소득원 확보. 연금 외에도 파트타임, 재택근무, 디지털 플랫폼 수익 등 다변화된 수입원 확보 필요. 소비 구조 조정. 차량, 외식, 사교육 등 은퇴 전후 지출 구조 전면 점검 필요. 주거 전략 변경. 다운사이징, 주택연금, 공동체 주거 등을 활용하여 주거비 부담 최소화. 이 정부 지자체 차원의 정책적 대응. 중장년 재취업 인프라 확대. 직업훈련 고령 친화 일자리 확대. 노후 소득 보장 정책 강화. 기초연금 상향, 국민연금 구조 개혁. 사회적 안전망 구축. 지역 커뮤니티 돌봄, 주거복지 정책 강화 등. 결론 은퇴는 개인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의 구조 문제. 2차 베이비 부머의 대규모 은퇴는 단순한 세대 변화가 아니라 대한민국 고령화와 경제구조 전환의 핵심 축입니다. 이들을 어떻게 지원하고 이들이 어떻게 스스로 준비하느냐에 따라 향후
2020년 대한민국의 경제 활력과 복지의 수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정보, 더 빠른 준비, 그리고 더 적극적인 행동입니다. 전문가 조언 요약. 국민연금만으로는 은퇴 후 생활이 불가능하므로 은퇴 전부터 다중 수입원을 고려해야 합니다. 퇴직금은 절대 창업 실험에 전액 투입하지 말고 보수적인 금융 전략으로 운용해야 합니다. 정부는 더 많은 중장년 재교육, 재취업 지원과 고령친화 복지 시스템 확대의 속도를 내야 합니다.